네, 앞에 강의를 이어서 4장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 드린 내용이 어, 이 알칸의 명명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어요. 명명법은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지만 고유명사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자체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나머지 것들, 긴 이름들은 구조를 어떻게 결정하고 이름을 붙이느냐가 다 약속이 되어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약속에 따라서 명명이 되어집니다. 어, 혹시나 여러분들이 혼돈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앞에 했던 이 알칸의 명명법 한 번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이클로 알칸의 명명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제 어미사슬을 먼저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어미사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긴 탄소 사슬이 만들어지게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쵸? 작용기가 이제 치환기가 많이 붙는 쪽으로 어미사슬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환기가 두 개인 경우, 하나인 경우. 그쵸? 치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게 어미사슬을 가장 긴 사슬로 결정을 한다. 2번. 3번은 탄소 사슬의 끝에서부터 일련번호를 붙이게 되는데요. 탄소의 번호를 결정할 때는 치환기가 붙어 있는 탄소 번호가 더 낮게 되도록 붙인다는 거죠. 2번이 되는 거고 5번이라는 건 틀린 거죠. 치환기가 낮은 번호에 올 수 있게 명명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4번은 동일한 탄소에 치환기가 동일한 게 여러 개 붙어 있으면은 다이, 트라이, 테트라 이런 식으로 해서 치환기의 숫자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쵸? 동일한 다른 치환기가 같은 탄소에 붙어 있을 경우에요. 그리고 그 위치 번호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4번, 7번에 트리 3개의 메칠 붙어 있다. 그래서 메칠 옥탄 이름을 붙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치환기의 숫자는 낮은 위치가 되도록 탄소를 번호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2번, 4번, 7번이었어요. 2, 5, 7이 아니고 오케이. 낮은 치환기의 번호가 낮은 탄소 번호가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개 이상의 다른 치환기가 있다라면 그것들은 무슨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나열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알파벳 순이 치환기 번호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알파벳 순. 오케이? 예로 들면은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에틸이죠. 그죠? 3, 에틸, 5, 메칠, 헵탄이 되는 거죠. 오케이? 3번이 메칠기, 5번이 메칠기일 경우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1, 2, 3. 3이 메칠, 5번이 메칠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서로 다른 치환기가 존재할 때는 알파벳 순으로 낮은 거를 먼저 낮은 탄소를 부여를 한다. 오케이? 그리고 숫자를 붙인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4, 1, 2, 3, 4요. 4, 메칠, 2, 2, 다이, 메칠, 핵산이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이거는 이쪽에서도 3번, 이쪽에서도 3번이잖아요. 동일한 숫자가 결정이 될 때는 낮은, 알파벳 수는 낮은 걸 결정하고요. 여기서는 2번, 여기서는 3번이죠. 그랬을 경우는 당연히 낮은 거를 먼저 낮은 치환기 숫자가 가는 쪽으로 탄소를 결정을 해주고 쓰는 거는 알파벳 순으로 4,
에칠, 2다이메칠 헥산 해서 명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한번 예제 문제들을 풀어보세요. 나중에 뭐 복습할 기회가 있으면 예제 문제들을 한번 다시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클로 알칸의 명명법입니다. 앞에랑 동일해요. 비고리형 알칸의 어미사슬 이름 앞에 뭐만 붙이는데요. 사이클로란 접두사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로,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산, 헵타, 옥타, 노나, 데카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사이클로 프로판, 사이클로 부탄, 사이클로 펜탄, 사이클로 헥산. 그래서 앞에 사이클로를 붙여주면은 사이클로 알칸의 명명이 됩니다. 취한기를 가진 사이클로 알칸의 이름 구성은 격가지의 위치, 뭐 여기가 1번, 2번, 3번이 되는 거. 격가지가 있는 곳이, 취한기가 있는 곳이 1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격가지의 위치, 격가지의 개수, 격가지 이름, 사이클로 어미사슬 이름.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한기를 가진 사이클로 알칸의 알케인이라고 되는데 알칸으로 약속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명명법입니다. 고리탄소 원자와 사슬형 취한기 탄소 원자의 수를 비교해서 탄소 원자 수가 더 많은 쪽 어미사슬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프로필 이거는 네 개죠. 사이클로 부탄 고리형 탄소는 C 4개고요. 비고리는 하나, 둘, 셋. 그쵸? 그래서 C3. 긴 거를 어미사슬로 결정을 한다. 탄소 원자 수가 더 많은 쪽을 어미사슬로 결정한다. 그건 앞에 거랑 비슷해요. 여기는 동일하게 다 뭐가 붙은 거예요? 에칠이죠. 에칠, 에칠, 에칠. 그러면은 뭐가? 낮은 쪽으로 결정되게. 1, 2, 3, 4. 1, 2, 3. 아니죠? 1, 2, 1, 2, 3, 4. 그래서 1, 2, 4, 트리, 에칠, 사이클로, 펜탄.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아이소프로필이라고 했어요. 아이소프로필. 아이소프로필, 사이클로, 헥산. 비고리 사슬이 어미사슬이 되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5개고 4개죠. 그러면은 5개가 더 기니까 1번에 사이클로 부탄이 붙은 거죠. 1 사이클로 부틸 하나 빠진 거니까요. 펜탄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치환기가 붙은 곳이 1번이라고 그랬죠. 그쵸? 사이클로 5개니까 부틸 펜탄 이거는 1, 2, 3, 4, 9 3개죠. 3개는 프로필 1 사이클로 프로필 부탄이죠. 이런 식으로 고리형이 붙어 있는 경우는 가장 끝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게 취환기가 붙어 있는 곳이 낮은 탄소가 돼야 되니까 1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소리죠. 네, 그래서 사이클로 알칸의 첫 번째 규칙이고요. 탄소가 긴 것을 어미사슬로 선택한다. 취환기의 이름과 번호를 붙인다는 거죠. 취환기가 한 개인 경우에는 번호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거기가 1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취환기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알파벳 순서가 먼저인 취환기를 1번으로 다음 취환기가 붙어있는 탄소에 번호를 붙이되 그 번호가 적은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낮은 쪽에 순환이 되게끔 선택을 해준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니까요. 뭐 아이소 프로필 사이클로 헥산 이건 2개가 붙은 거죠. 1,1 다이메칠 사이클로 헥산 이거 맞는 거가 틀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알파벳 순에 따라서 에칠, 메칠이에요. 에칠이 1, 2, 3이죠. 1, 2, 3, 4, 5가 되면은 안 되죠.
낮은 번호가 되게. 뭐가? 치환기가 알파벳 순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낮게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한다. 1, 3 맞춰서 1, 메칠 알파벳이 낮은 쪽으로 3, 메칠 사이클로 핵산이죠. 1, 메칠이 되면은 알파벳이 안 맞아서 땡이고요. 1, 에칠 5번으로 가면은 숫자가 높아져서 꽝이죠. 오케이. 알파벳 순서가 먼저인 것을 1번으로 하고 다음 취향기가 낮은 번호가 되도록 결정을 해준다. 다음 화합물의 이름을 관용명으로 명명하시오. 관용법으로 명명하시오. 앞에 나왔던 거랑 뭐 비슷한 개념인데요. 하나, 둘, 세 개고 네 개죠? 그러면은 뭐예요? 어미사슬은 사이클로부탄이 먼저가 되는 거죠. 그쵸? 안 그래? 그럼 뭐겠어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는 프로필. 원 프로필 사이클로부탄이 될 거예요. 프로필 사이클로부탄. 오케이. 그 다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메칠이죠. 메칠. 네. 1번, 2번, 3번, 5번. 1번, 2번, 3번. 낮은 쪽으로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3, 다이 두 개니까요. 메칠, 사이클로 1, 2, 3, 4, 5. 펜탄. 1, 3, 다이, 메칠, 사이클로, 펜탄이죠. 다음은 앞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에칠. 이거는 메칠입니다. 그러면 알파벳 순으로 2, 에칠이죠. 근데 이거는 에칠이 아니고 뭐예요? Y자. 아이소 프로필이에요. 이소 프로필. I, N. 알파벳 수. 1, 2, 3, 4, 5. 높아지면 안 되죠? 그래서 1, 아이소 프로필 3, 메칠 사이클로 핵산. 1, 아이소 프로필 3, 메칠 사이클로 핵산이 되는 거죠. 오케이? 요 몇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다고 얘기했었어요. Y도 있고요. 텁 붙일도 있고요. 아이소 프로필, 텁 붙일. 다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사슬이 선택이 되겠죠? 어미사슬입니다. 대부분 끝에 1이니까 1, 사이클로, 부탄, 뭐예요? 사이클로, 부칠, 펜탄이죠. 이게 작용기고 이게 어미사슬이니까요. 치환기. 그래서 1, 사이클로, 부칠, 펜탄. 부탄에서 하나가 수소가 빠지면 부칠화 된다고 했어요. 알킬기라고. 마지막 거는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미사슬은 삼각형. 삼각형은 3개니까 사이클로, 프로판. 1, 2. 뭐예요? 1번이 여기니까 이게 취환기겠죠? 에칠, 사이클로, 프로판. 꼭 최소한 여기 나온 5개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명명법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명명법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기화학 처음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카는 물리적 성질입니다. 알카는 탄소, 탄소, 단일결합이에요. 또는 탄소, 수소,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그랬죠. 탄소와 알칸, 단일결합만 이루어진 비극성 공유결합 화합물입니다. 분자 사이에 주로 작용하는 힘은 반데르발스 힘이고요. 원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끓는 점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소가 하나부터 4개, 메칠,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까지는 상온에서 기체, 상온은 25도를 얘기하니까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탄소가 5개부터 17개까지는 액체, 그리고 18개 이상은 왁스 또는 고체, 파라핀 왁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탄소 숫자가 많아질수록 결합하는 결합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이게 알카는 물리적 성질이에요. 비극성 공유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이다. 같은 수의 탄소 원자를 가졌다 하더라도 격가지를 가진 알칸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끓는 점이 더 낮다라는 거죠. 36, 28, 10이에요. 격가지를 가진 알칸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끓는 점이 낮아진다는 거죠. 왜? 쭉 펼쳐져 있으면은 반데르발스, 분자와 분자 간의 반응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끓는 점은 높아지는 거죠. 표면적이 더 작은 가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결합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끓는 점은 낮아지게 됩니다. 앞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오케이, 비고리형 알칸의 형태입니다. 비고리형 알칸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쭉 선형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형태라는 것은 탄소-탄소 결합이 결합축에 따라 회전하여 생기는 배열 모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이제 컨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회전이 가능하죠. 탄소 반대쪽에 무엇이 결합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회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비고리형 알칸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왜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회전이 가능하다. 각 모양은 이형태체, 컨포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알칸의 형태, 컨포메이션, 그리고 서로 다른 형태를 이형태체, 컨포머라고 얘기합니다. 이형태체라고 얘기합니다. 가려진 형태 구조는 이클립스. 저희가 루나 이클립스, 솔라 이클립스에서 뭐라 그래요? 일식, 월식 이렇게 얘기하죠. 가려진 구조를 이클립스 컨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서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상태로 불안정하고요. 엇갈린 형태는 서로 말 그대로 엇갈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스테저라고 표현하는데 낮은 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한 거죠. 컨포메이션을 그림으로 보면은 탄소의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서로 마주보는 원소 사이에 겹침이 일어나느냐, 겹치지 않느냐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가르친 상태, 엇갈린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60도 회전이 된 경우 가려진 상태에서 엇갈린 형태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컨포머, 이형태체라고 얘기하고 이런 형태들을 컨포메이션이라고 형태라고 표현을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형태 표시법은 여기 나왔듯이 이형태체 표시법에는 톱질대, 소홀스하고 이제 뉴만
투영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 표시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뉴맘은 평면으로 해서 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톱질대, 소홀스는 펼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듯이 앞뒤로 쭉 길게 펼친 형태죠. 이거는 이제 엇갈린 형태로 해서 수소가 표현이 됐고요. 누마는 말 그대로 투영법이에요. 딱 벽에 붙여서 이 틀어진 각도가 60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소가 각각 다 엇갈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죠. 가려진 형태는 앞에서 쳐다본 형태니까요. 그리고 앞뒤로 투영했을 때 이면각은 제로죠. 겹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뭐 앞쪽 결합, 뒤쪽 결합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누맘 투영법이고 톱질대 표시법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각이 나오죠. 이 형태체를 나타낼 때 틀어진 각도를 이면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면각이라고 얘기하고요. 엇갈린 형태는 60도, 가려진 형태는 각이 제로죠. 딱 붙었으니까. 그래서 형태, 아까 컨포메이션이라고 했던 곳에서 좀 전에 얘기한 다이헤럴 앵글에서 이면각, 회전축을 중심으로 두 개의 탄소 원자가 비틀어져 있는 각도를 얘기한다. 엇갈린 형태의 이면각은 60, 가려진 형태는 제로라고 얘기했고요. 비틀 에너지, 토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엇갈린 형태와 가려진 형태 사이의 에너지 차이죠. 60도와 제로일 때 에너지의 차이를 비틀림 에너지. 비틀림 무리, 토셔널 스트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비틀림 무리라는 거는 에너지는 에너지 차이, 무리는 비틀림이 생겨 발생한 에너지의 증가분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80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비틀림 무리는 20이죠. 20이 증가한 거니까 비틀림 무리. 오케이? 엇갈린 형태와 가려진 형태의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비틀림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토션 에너지, 토셔널 스트레인, 비틀림 무리, 비틀림 에너지. 그래서 가려진 형태하고 엇갈린 형태, 이면각이 이제 60도, 뭐 한 바퀴 도는 거죠. 120도, 180도, 240도, 300도, 360도 원상태로 돌아오는 상태고요. 요 가려진 형태와 엇갈린 형태의 이 에너지가 증가됐죠. 3kcal per 몰이 증가됩니다. 이게 이면각과 비틀린 에너지가 비틀어지면서 에너지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엇갈린 형태와 가려진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비틀림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두 개의 탄소, 수소 결합이 서로 비껴 있어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왜? 안정하고 싶어 하는 게 자연 상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발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형태, 엇갈린 형태죠. 그것도 완전히 엇갈린 형태. 그리고 두 개의 탄소와 수소 결합이 가까이 있어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깝다. 반발력이 큰 상태입니다. 덜 안정된 상태죠. 이쪽으로 가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리고 뉴만 투영법으로 살펴보면은 비틀린 각은 60도 이면각 제로. 에너지는 이쪽이 더 클 거고 형태는 이쪽이 더 많게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와 이때의 에너지의 차이를 비틀림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비틀림 물이라고 있어서 증가분이라고
에너지 놀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부탄의 형태를 구분지어서 설명한 거예요. 1번부터 쭉 회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끝에 쪽에 CH3가 존재를 하고요. 부탄은 탄소가 4개 있는 친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엇갈림 상태, 안티, 이제 바깥쪽에, 반대쪽에 존재하는 경우 안티, 60도 회전을 해서 겹치게 되죠. 가려진 형태고요. 다시 엇갈림 형태인데 완전 반대가 아니고 근접해 있죠. 가우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4번 다시 겹친다. 완전 똑같은 곳에 겹치게 되죠. 가려진 형태 중에서도 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와 씬. 안티는 완전 반대, 씬은 동일하게 겹친. 그리고 똑같이 엇갈림 가우치. 그 다음에 다시 겹치는데 멀리 있는 가려진 상태. 2번하고 6번이 동일한 에너지 상태가 될 거고요. 1번과 4번이 완전 반대 에너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5번과 3번이 동일한 에너지 상태. 엇갈림 중에 가우치가 되는 거고요. 가우치. 그리고 엇갈림의 안티, 완전 반대. 그리고 가려짐의 요 기본 두 형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 동일하게 겹치는 형태. 씬. 가려진 상태, 엇갈린 상태. 엇갈린 상태는 완전히 엇갈린 걸 안티. 서로 옆에 비껴서 있는 형태를 가우치. 그리고 가려지는 형태, 겹치는 형태는 가려진 형태. 바로 옆에 있을 때. 그리고 완전 마주보고 있을 때를 씬. 동일한 방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탄의 형태입니다. 부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위치에 따라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에너지 형태도 보시면은 뭐 4kcal 증가, 좀 떨어지고, 가우치 가장 크죠. 6kcal. 가우치 상태가 0.9kcal 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4kcal, 그리고 1. 안티, 완전 반대 상태죠. 그래서 CH3기의 시황기의 사이의 이면각에 따라서 에너지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가우치 상태. 그쵸? 죄송해요. 여기가 가우치. 이거는 겹침. 이거는 완전 겹침. 그쵸? 이 상태를 안티, 씬. 형태적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형 대체. 오케이. 다음은 이제 고리형 사이클로 알칸의 형태입니다. 고리형 사이클로 알칸은 이렇게 하나의 고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비고리형 탄소-탄소 결합이 탄소의 sp3 혼성 오비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고 결합각이 109.5도를 구성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불변입니다. 단일 결합은 sp3 혼성 오비탈의 109.5 고리형이 아니고 비고리형의 형태예요. 근데 사이클로 프로판 경우가 되면은 탄소-탄소 결합이 고리를 형성할 경우 이 각도를 벗어난다.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각도는 60도가 고리형 상태의 삼각형이니까.
이러한 현상을 결합각 무리라고 뭐 얘기한다고 그러고요. 사이클로프로판은 결합각이 60도고요. 정상적인 sp3 혼성 오비탈 탄소 원자 결합각인 109.5도를 크게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탄소 결합의 자유회전도 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세 개의 가려진 형태에 의한 비틀린 무리도 함께 가지고 있어 불안정하다고 표현을 했죠. 고리는 틀어짐이 발생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클로 프로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결합각 무리 앵글 스트레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sp3는 동일하고 각도는 원래 109.5도에서 60도로 완전 달라지게 되죠. 형태는 어떻게 보면 고리형이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유회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이클로로 가면은 결합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뭐 60도였었는데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사이클로 프로판이 65도, 사이클로 부탄이 88도, 사이클로 펜탄이 105도, 사이클로 헥산이 109.5도. 평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모양은 아니라는 거죠. 왜? 고리형 알칸의 경우 모든 화학 구조물들은 이렇게 평면으로 존재하더라도 끝에 쪽에 뭐가 있어요? 수소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평면 상태가 아니고 얘네들이 서로 멀리하는 쪽으로 회전은 못하지만 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틀어짐 때문에 각도가 완전히 평면 각도는 아니고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60도가 아닌 65도, 90도가 아닌 88도, 105도, 109.5도 이런 식으로. 그쵸? 그 이유는 여기에서 뭐가 틀어짐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아까 앞에서 사슬형들의 메칠기나 취환기나 아니면 수소가 틀어지는 거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자의 비틀린 무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분적이지만 회전하여 안정한다는 거죠. 오케이. 다음은 이제 사이클로헥산의 형태입니다. 사이클로헥산은 육각형인 사이클로인데요.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비틀림 무리를, 그러니까 비틀림 각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틀어진다는 거죠. 여기 있는 수소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끔 결합이 부분 회전하여 결합각이 109.5도가 되도록 찌그러진다. 사이클로헥산의 결합각은 얼마? 109.5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꺾어지는 의자형, 이런 식으로 꺾어지는 보트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기 탄소가 비틀림이 생겨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의자형이 보트형보다는 7kcal 더 안정하다. 에너지는 보트형이 더 크다라는 거죠. 왜? 쳐다볼 수 있으니까 서로. 수소들은, 아니 원소들은 겹침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상태가 되죠. 더 복잡해져요, 점점. 여기서부터는 집중하셔야 돼요. 앞에 사이클로, 프로판, 부탄, 그리고 펜탄까지는 이지합니다. 왜? 5개까지는 틀어져 봐야 여기서 틀어지는 각도가 빠네요. 근데 6개가 되면은 뒤로 꺾이든 앞으로 꺾이든 꺾이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자형의 탄소 수소 결합은 모두 엇갈린 형태를 갖고 있게 되고요. 실제로 사이클로헥산은 비고리형 알칸 헥산과 비슷한 정도로 안정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틀어져서 서로 뭐가 비틀린 무리가
최소화할 수 있게 변형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유회전이 제한되지만 결합각 무리 또는 비틀림 무리라고 얘기했는데요. 에너지를 최소화, 안정화할 수 있는 형태로 틀어지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 수소, 붙어있는 수소 중에 위를 향하는 수소를 깃대봉 수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 뒤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깃대봉 수소. 오늘은 용어적인 것만 대부분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복잡한 부분이 들어가요. 오케이? 깃대봉 수소라고 얘기를 하고 4개의 CH 결합이 가려진 형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부분이 가려진 부분이죠. 겹친다는 거죠. 겹친다. 이게 보트형입니다. 보트형. 얘네는 서로 마주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아까 엇갈린형, 겹친형. 겹친형. 보트형은 4곳이 가려진 형태와 깃대봉 수소를 가지고 있어 의자형보다 불안정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의자형보다 보트형이 불안정한 이유는 깃대봉 수소와 가려진 수소가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보트형은 4곳에 가려진 형태와 깃대봉 수소를 가지고 있어 더 불안정하다는 거다. 왜? 엇갈린 형태들은 겹침보다 더 안정하니까요. 근데 겹치면 불안정하다는 거죠. 사이클로 알칸 구조를 가진 생물 활성 물질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보여준 거죠.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 에스트라디오, 한번 앞에서 지방 설명할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흔히 스테로이드계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모양이죠. 3개의 6탄고리와 하나의 5환고리가 사이클로 펜탄과 사이클로 헥산으로 구성된 3개 하나 형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이클로 알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이클로 헥산, 사이클로 펜탄.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치환기가 뭐냐에 따라서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라디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타미플로 형태고요. 사이클로 알칸 구조들을 가지고 있죠. 오케이. 의자형 사이클로헥산의 한 형태 구조는 탄소-탄소 결합의 부분 회전에 의한 고리 뒤집힘으로 다른 의자형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탄소 틀어지는 방향이 반대로 되면은 중간으로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싫어. 다시 더 틀어지겠죠. 왜? 뒤틀린 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시된 파란 탄소와 빨간 탄소가 위치가 바뀔 수가 있고요. 투영으로 봤을 때도 1번과 5번이 계속해서 겹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선 사이클로헥산의 의자 또는 배 모양 형태 겹침, 엇갈림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부분부터 이어서 사이클로헥산의 여러 형태들이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